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를 설명해 주는 남자 전설남의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유도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전자계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예, 그 정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도 전동기라고 하면 전동기계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전동기죠. 얘는 직류기와 다르게, 직류 전동기와 다르게 브러쉬가 없어요. 예, 그래서 회전 자장 안에 예, 도체를 두게 되면 그 도체가 회전 자장에 의해서 뒤따라드는, 예,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유도 전동기의 원리다라고 하는데요. 그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도 전동기의 원리는 아라고의 원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원판을 준비합니다. 자, 요 원판은 구리판이 될 수도 있고 철판이 돼도 상관없고요. 알루미늄판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도체인 원판을 준비합니다. 도체판을 준비하고요. 자, 지금처럼 자석을 준비해. 예,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인 자석을 준비해서 요 자석이, 예, 이쪽으로부터 자개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석 밀도가 이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얘를 어느 쪽으로, 요쪽으로 이 자석을 지금 요거는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회전을 시킬게요. 요 방향으로. 이게 보기가 더 편해요. 요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기억나세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기전력의 법칙입니다. 자, 요 빨간 게 힘의 방향, 요게 자속, 그리고 요게 기전력의 방향. 그러면 자, 요 원판은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자속은 밑으로 가니까 요 원판의 중심으로 기전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요 원판의 중심으로, 요 원판의 중심, 여기라고 할게요. 요 중심축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예,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기전력이 발생을 하고요. 자, 이 기전력, 예, 이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는 이렇게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환하게 되어 있죠. 전류 I가 이렇게 흘러요. 여기도 전류 I가 이렇게 흐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플레밍의, 예, 오른손,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자, 플레밍의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점, 플레밍의 오른손, 힘, 왼손, 오른손, 힘, 자속의 방향, 전류의 방향만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하여 이게 왼손이라고 할게요. 자, 요 빨간 게 힘의 방향, 요 파란 게 전류의 방향, 요 파란 게 자속의 방향, 요게 전류의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속을 먼저 밑으로 내려요. 예, 자속의 방향 밑으로 내려가죠. 예,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원판의 바깥쪽으로 전류가 흐르잖아. 그러면 이 원판에 작용하는 힘은 이쪽 방향. 즉, 이 원판에 작용하는 힘은 누구를 따라 돌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요 자속을 따라서 힘 F-가 형성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에 유도전동기의 원리는 누구와 누구를 이용한 겁니까? 플레밍의 오른손과 그리고 플레밍의 왼손이 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석이 도는 방향으로 원판이 뒤따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전동기라고 합니다. 우리 유도라는 단어는 뒤따르다라는 거예요. 유도 미사일 할 때 유도, 이거는 뒤따르다, 뒤따라 회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회전을 먼저 해? 자개가 회전을 해요. 그러면 회전되는 자개 안에 지금처럼 원판을 두면 그 원판이 회전되는 자개 안에서 회전 자개를 따라 뒤따라 도는 현상,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뭐다? 유도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을 돌리면 뒤따라서 이 원판이 도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안에다가 철판을 두고 그 철판 겉에다 자석을 두고 자석을 돌리면 어떻게 돼? 예, 이 자석을 따라서 철판이 도는 거죠.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자석이 돌면 그 뒤를 따라서 도체인 원판이 회전되는 현상, 그 현상은 플레밍의 오른손과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준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요, 자석이 도는 속도와 이 자석이 도는 속도가 있고요,
자속이 도는 속도, 이 자속이 도는 속도, 자속이 도는 속도와 그리고 회전자가 도는 속도, 즉 자개의 속도가 있고요. 자개의 속도가 있고 회전자 속도가 있어요. 회전자 속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자개의 속도 요거를 우리는 ns로 적고 이거를 동기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전자의 속도를 n으로 적고 이거를 전동기 속도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다? 동기 속도보다 전동기 속도가 느려야 돼. 그래야 유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 이 둘 사이에는 서로 간에 갭이 존재한다라고 해요. 갭. 유도되는 거니까 뒤따라 돌아야 되는 거니까 시간적인 갭이 존재해. 그러면 그 갭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슬립이라고 한다. 슬립. 이걸 우리는 갭이라고 하는 겁니다. 갭. 그러면 결국에 이 슬립은 누구와 누구 사이? 얘와 얘 사이에서의 차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얘와 얘 사이에서의 차 그리고 동기 속도로 나눠주면 이 결국에 뭐냐면 슬립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슬립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립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결국에는 회전자개가 돌고 그 다음에 회전자가 뒤따라 돌아야 되니까 그 관계가 마치 뭐와 같다? 유도되는 것처럼 뒤따라 오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고 그 뒤따라 오는 것은 항상 시간적인 갭이 필요합니다. 그 갭이 결국에는 뭐다? 슬립의 개념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삼상 유도 전동기는 상이 3개란 말이죠. 우리가 전 시간에 3상에 대한 거 얘기 드렸는데 상이 3개인데 그 상 3개 안에 회전자개가 어떻게 해서 회전되는 자개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돼요. 왜냐하면 회전 자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동기가 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회전 자장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대칭평형 삼상 회전자개는 어떻게 나오는가 요거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자, 우선 A상, B상, C상을 준비합니다. 자, 요게 A상, VA, 요게 VB, 요게 VC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연장을 해볼게요. 요 선을 이렇게 연장을 해. 하고 얘도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가 요 점, 그리고 요 점이 가운데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가면 자, 요 점이 2m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2m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잡냐면 여기를 잡아. 요 시간은 t1, 요 시간은 t2, 요 시간은 t3. 여기 원래 여기 가운데 이렇게 뭉쳐요. 여기가 t1, 여기가 t2, 여기가 t3가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여기가 t1, 그리고 여기가 t2, 그리고 여기가 t3가 된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y결선이 항상 기준이니까 자, 이렇게 y결선이 기준이고요. 자, 여기도 A, 요거는 바뀌지 않아요. A, B, C, 여기 A, B, C, 여기 A, B, C 이렇게 기준 잡아놓고요. 자, 봐봐요. 자, 요 T1에서 요게 에너지가 하나고요. 절반 2개에 붙어서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는 전류가 플러스니까 나오는 방향을 점을 찍을게요. 그리고 얘네 2개, B하고 C가 더해져서 결국에는 뭐가 된다? 하나만큼의 크기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들어가는 거고 요 놈의 벡터와 요 벡터가 같아지면서 제로화 되는 거죠. 대칭 평형이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자, 여기로부터 나오는 자개가 있고요. 여기로부터 나오는 자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준하여 요렇게 자개가 나오고 얘는 요렇게 자개가 나와요. 이 중심의 자개의 방향은 요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어디에서? B 지점에서. 자, B 지점이다. 요 VB가 1이 되는 요 지점에서의 요 관계를 한번
T2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B가 기준이죠. 그럼 B에 점을 찍어. 얘네 두 개가 더해져서 결국엔 뭐가 된다? 예,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돼.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가 나오겠죠? 그럼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요렇게 그러면 가운데에서의 자속의 방향은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T3. 그러면 T3는 어디 있어? 여기잖아. 여기 요 점이잖아. 그러면 예, C가 기준이점은 C에다 점을 찍고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결국에 뭐가 된다? X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예,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이쪽, 예, 얘는 이쪽. 이렇게 도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속의 방향이 나오죠. 그러면 자, 한 번은 요렇게, 한 번은 요렇게, 한 번은 요 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얘는 어떻게 돈다? 이렇게 도는 회전자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도는 회전자계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회전자계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이 방향을 우리는 정방향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역방향은 어떻게 하냐면 역방향은 이렇게 합니다. 역방향은 인가시키는 전압을 B하고 C를 바꾸는 거야. 인가시키는 전압의 상을 A상을 기준해서 B상과 C상을 바꿔. 이렇게. 그러면 자, 안에 있는 결선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T1일 때 결선, T2일 때 결선, 그리고 T3일 때 결선은 같아야 돼. 이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의 결선은 서로 다 같게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어차피 T1일 때는 어차피 똑같아. 그래서 여기는 점, 요거 두 개 더해진 거 여기는 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오는 자계와 여기로부터 나오는 자계 이렇게 되니까 위에 거랑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건 기준이니까 놔두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 거는 누구야? C죠. C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C에다 점을 찍어.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해져서 X가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하나 나와. 회전자계, 자계가 여기.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이쪽, 요거 이쪽. 그러면 요 방향으로 자계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은 또 누가 기준입니까? 그 다음은 예, 바로 요게 B가 돼야죠. C가 아니라. B가 예, C하고 B를 바꿨으니까 B가 기준이야. 이번에는 B가 기준. 그래서 여기가 B가 기준이 되고요. 점이 되고 여기는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 방향이 되죠. 그래서 결국엔 뭐가 된다? 얘는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이니까 요거의 반대, 요 방향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요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역방향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전동기를 정방향 시키고 역방향 시키는 거는 한 상을 기준해서 나머지 두 상만 바꿔주면 돼. 안에 있는 결선은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대로 남아있고 안에 있는 Y 결선은 그대로 놔두고 결선은 그대로 놔둔, 이건 결선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에너지만 두 상을 바꿔주면 결국에 뭐가 된다? 역방향 회전자계를 얻을 수 있다. 자, 이러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유도전동기의 원리, 예,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을 같이 활용했다라는 거, 그거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상 회전자계가 어떻게 나오고 왜 두 상만 바꾸면 역방향으로 회전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예, 나중에 우리가 이제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시험을 봤을 때 예, 그러한 부분들을 쉽게 그려내거나, 예, 실제 이제 이거 그 역방향 결선하는 것들도 실기 문제로 나옵니다. 기사. 예, 그런 것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러한 부분들을 자,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전설남은 조금 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 삼상 유도전동기 원리와 예, 회전자계의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요. 예,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 전설남은 여기까지 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